제1장 일이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가. 신조 5. 우리는 일이란 오직 자유 노동자를 자유, 보상, 인정, 희망으로 이끌 때만 좋은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이 재정적, 영적, 심리적으로 만족스럽지 않다면 가능한 한 빨리 그 일을 그만두고 만족할 만한 일을 시작해야 한다. 햄포드 핵 처리장 위에 짙은 비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다. 여름 폭풍이 곧 몰아칠 모양이었다. 란 페리어는 마침 아침 하늘에 번개가 번쩍이고 멀리서 우레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1963년식 램블러 스테이션 wä건을 몰고 경비실 쪽으로 향했다. 클립보드를 손에 들고 유니폼을 입은 경비원이 란의 초록색 출입 스티커를 보고 확실히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 몸을 굽히더니 그에게 들어가라고 손을 흔들었다. 란은 회상한다. 나는 워싱턴주 트라이시티 지역에 있는 정부와 계약을 맺은 회사에 회계사였어요. 꾸준히 승진에 책임 있는 중간 관리자 위치를 맡았죠. 사는 내내 나는 성공과 안정은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일자리를 찾아 그 일을 열심히 하면 찾아오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그 거대한 핵 연구시설 내 주차장으로 운전해서 갔던 그날 아침에도 나는 지금껏 열심히 잘 살아왔고 아메리칸 드림도 이뤘다고 확신했어요. 그 금요일 아침 대규모 사무단지로 들어섰을 때 란은 충격을 받은 동료들의 얼굴을 보았고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들었다. 금요일엔 대부분 친근한 인사를 주고받는 소리가 길고 반짝이는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주말을 기대해온 직원들은 보통 가슴 높이의 사무실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손을 흔들며 미소를 나누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직원 몇몇이 작게 그룹을 지어 모여 있었고 마치 대통령이 사망했거나 전쟁이 선포되기라도 한 것처럼 서로 소곤대고 있었다. 갑작스레 밀려오는 불안감에 내 책상으로 가서 앉았던 것을 기억해요. 인사과에서 온 긴 봉투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봉투에는 내 이름이 두꺼운 글씨체로 타이핑되어 있었지요. 그 옆에는 사랑스러운 내 아내 조지와 리와 우리 두 아이 짐, 브라이언이 사진 속에서 나를 보며 웃고 있었죠. 그날 아침에 란 페리어는 그의 동료 2100명과 함께 회사가 자신의 능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핵 관련 사기업이 정부와 맺은 계약이 끝나버린 것이었다. 어느 누구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오리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다. 핵 에너지는 미래의 물결이었고 란은 그렇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졌다는 것은 특별한 축복이라고 느껴왔었다. 그는 슬픈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돌연 현실이 다가왔어요. 수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그들은 그저 해고 통지서 한 장을 건넸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나는 내 일에 능력을 발휘했고 또 충실했어요. 수백 시간의 초과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을 뿐더러 마감 시간을 맞추기 위해 일을 집에 가져가 처리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부질없는 짓이었어요. 친애하는 페리어 씨, 당신에게 다음을 알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로 다 끝이었으니까요. 그날 퇴근하며 란은 오랜 동료들에게 가슴 아픈 작별 인사를 한 뒤 퇴직 수당을 받아들고 마지막으로 사무실 복도를 걸어 나왔다. 그리고 그 소식과 함께 아내와 가족이 있는 집으로 차를 몰았다. 란은 그렇게 25년 전 해고 통지를 받았다. 내가 글을 쓰는 지금도 미국 우정성은 3만 명을 해고한다는 발표를 했고 제너럴 일렉트릭은 또 다른 4만 5천 명의 노동자에게 해고 통지서를 건넸다. 미국의 실업은 노동력의 약 80%에 이르렀고 이 나라 인구의 14% 이상이 빈곤선 아래서 살고 있다. 지난달보다 이달에 더 많은 미국인이 실업수당을 신청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일은 오직 그것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자유, 보상, 인정, 그리고 희망으로 이끌 때만 좋은 것이라고 믿는다는 신조 5를 제시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른다. 누가 지금 일의 질을 상관하겠는가? 여러분이 실업 상태라면 어떤 일에도 기뻐할 것이다. 이 곤란한 시기에 이런 신조를 완수하는 행동은 전제하는 것이 너무 터무니없어 보일지 모른다. 만약 내가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고 매달 날아오는 청구서를 꼬박꼬박 지불하고 있다면 누가 일이 재정적, 영적, 심리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은지 상관하겠는가?
매우 많은 노동자가 실업 상태에 있고 또 매우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누가 감히 할 수 있는 한 그 일을 빨리 그만두고 만족스러운 일을 시작하겠는가? 여러분은 나는 일을 하고 있고 그게 중요한 전부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비단 그것이 중요한 전부는 아니다. 행복하지 않은 일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오늘 여러분 급여의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여러분은 만족스럽지 않은 일을 하면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 이 나라 대다수 노동력 가운데 하나다. 인더스트리 위크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그들의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한다. 인기 있는 자동차 범퍼 스티커에는 이런 문구도 있다. 해변에서 보내는 형편없는 날이 직장에서 보내는 좋은 날보다 낫다. 1989년 저널 미국 인구 통계는 전체 일자리 만족도가 5%포인트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조사 대상인 사무직 노동자의 단 41%만 그들의 일에 매우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우리의 미시간 이웃 가운데인 하나인 스틸케이스가 발행한 1989년 사무실 환경지수에 따르면 만족도가 가장 낮은 사람들은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 비서직과 사무직 노동자, 젊은 노동자, 그리고 급여가 낮은 노동자였다. 태초부터 일이란 많은 사람에게 삶에서 끔찍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고대 그리스인은 일해야 하는 것을 신이 그들을 증오한다는 증거로 여겼고 이는 로마인도 마찬가지였다. 양대 문명에서 일이란 단어는 슬픔을 의미하는 어원에서 비롯되었다. 로마인은 일은 지성인의 품위를 떨어뜨리며 오직 명상하는 삶만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중세의 일은 더럽고 어려운 것이었다. 소장농은 흙을 일굴고 신발 위에 흙을 붙이고 손톱 밑에 흙이 끼고 몸에서 흙냄새를 풍기고 머리에서 흙을 떼어내며 평생을 보냈다.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흙을 일구면서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일을 했다. 삶이 일이었고 일이 삶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일을 내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었다. 그들은 대개 같은 땅, 그러니까 삽질은 할 수 있지만 소유할 수는 없는 땅에서 태어나 일했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 일에 관한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다. 로마 가톨릭 신학의 바탕을 둔 스콜라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결국 일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마 하나님은 노동자를 증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은 확실히 의무이자 짐이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타고난 권리일 수도 있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생각해온 일에 관한 부정적인 사고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종교개혁 시기와 그것이 끝난 후 일을 대하는 자세는 더욱 빨리 변했다. 마틴 루터는 일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즉 예배와 비슷한 행위라고 가감하게 주장했다. 루터는 일에 존엄을 부여하는 것을 도왔고 이를 의미 없고 고된 것 이상으로 인식하게 했다.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가 장 칼뱅은 일에 관한 생각의 혁명을 일으켰다. 실제로 그는 일 개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에 자본주의의 첫 씨앗을 심은 공로를 인정받아 왔다. 칼뱅에게 일은 사역과 같았다. 일은 좋은 것이었다. 그는 사람은 일을 해야 하고 일로서 자기 능력을 최대로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루터와 칼뱅 시대에 등장한 일이 좋을 수 있다는 것은 전에 없던 새로운 생각이었다. 일이 좋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면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일, 그들이 즐기고 자존감을 갖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리라는 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라.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나 사회계층이 종사하기로 되어 있는 직업에서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칼뱅은 일 개념을 속박에서 해방시켰고 사람들이 최대한 가능한 주도권을 갖고 그들의 재능과 능력을 탐구해 그것을 일에 적용하도록 격려했다. 우리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포함해 일에 관한 우리의 많은 생각은 상당히 새로운 것이다. 나는 일, 특히 의미 있는 일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의식주 해결을 위해 돈을 버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나는 아퀴나스, 루터, 칼뱅, 그리고 내가 의미 있는 일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고귀하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해준 다른 이들에게도 감사한다. 러시아 작가 막심 고리키는 이렇게 썼다. 일이 즐거울 때 삶은 기쁘다. 일이 의무가 될 때 삶은 노예가 된다.
의미 있는 일이 우리 자신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도록 해준다면 무의미하고 고된 일은 노동자에게 생기는 비참한 실업 상태에서 한 단계 위일 뿐이다. 예를 들어 람페리어를 생각해보자. 해고 통지를 받은 뒤 끔찍했던 몇 달 동안 그는 끝도 없이 이력서를 썼다. 일 없이는 의미가 있든 없든 남녀 모두가 소중한 자기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 자기 가치가 사라졌을 때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할 힘도 사라진다. 또한 의미 없는 일과 그것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값을 치러야 한다. 란이 마침내 공공시설의 회계와 사무관리자로서 또 다른 회계 일을 찾았을 때 그것은 잘해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 곧 드러났다. 심지어 그는 2배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 30% 급여 삭감을 받아들여야 했다. 란은 정기적인 주당 40시간 일 외에 야근뿐 아니라 주말과 연휴에도 작업에 꼭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 20에서 30시간을 추가로 일해야 했다. 조지와 리가 회상했다. 란은 계속 되풀이되는 그 일을 몹시 싫어했어요. 단지 가족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고 오랜 시간 일하고도 줄어든 급여를 감수한 것뿐이었죠. 불행하게도 란의 길고 괴로웠던 실업과 새로운 일터에서 힘들고 불만스럽던 일을 한 첫 1년 동안 빚이 급심하게 쌓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끌어댈 수 없을 정도로 빚이 컸어요. 우리는 신용카드를 한도까지 썼고 한 달 청구서를 지불하고 나면 먹을 것을 살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부주의하게 함부로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가 이어갔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란의 수입은 매달 지불해야 하는 것을 겨우 해결할 정도였어요. 나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싶었지만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란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맞벌이를 하는 집에서 자랐어요. 조지와 리와 결혼한 초기에 나는 내 아이들이 절대로 빈집에 들어오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엄마가 집에서 아이들을 맞을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고 했어요. 조지와 리에게 약속했죠. 아이들이 자란 후 그녀가 일을 원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는 그녀가 일할 필요가 없게 하겠다고요. 란이 계속 이어갔다. 내가 해고 통지를 받고 예금 통장이 먼지가 날릴 것처럼 말라버리자 조지와 리는 스스로 데니스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했습니다. 그 결정으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조지와 리가 수긍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지만 여러모로 우리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우리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도 않았죠. 우리는 아이들을 물론 서로 거의 만나지도 못했어요. 늘 피곤해 지쳐 있었고 성격이 종종 급해졌어요. 스트레스가 몸의 증상으로 나타났죠. 란은 위장약을, 나는 아스피린을 마구 복용했어요. 둘 다 고된 일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만족스럽지도 않고 심지어 품위도 없는 직장에서 매일 일하는 것은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페리어 부부의 역경은 미국에서 매우 흔한 일이다. 1991년 조사에서 25세부터 49세 미국인의 64%가 자신의 일을 그만두고 무인도에서 살거나 세계 일주를 하거나 다른 즐거운 일을 하는 상상을 한다 라고 대답했다. 란과 조지와 리도 그들의 새 직장을 몹시 싫어했다. 일자리를 얻어 매달 급여를 받는 것은 감사했지만 그들은 의미 있는 일, 즐거운 일을 할 기회를 간절히 원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지금 그렇게 느끼는가?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인지도 모른다. 내 일터에서 나는 행복한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종류의 일이 더 의미가 있는가? 1981년 연구에서 조사 대상이던 미국인의 43%가 많은 돈은 일을 할 만하게 만들어주는 주된 요소라고 대답했다. 1992년 같은 질문을 다시 한 후속 연구는 그 수치가 62%로 껑충 뛰었음을 보여주었다. 일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정말 돈뿐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더 있을까? 미시간 대학교는 수천 명의 노동자에게 의미 있는 일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나열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중요한 순서대로 8가지 항목을 답했다. 1번, 흥미로워야 한다. 2번, 일을 완수하기 위한 충분한 도움과 장비를 제공받아야 한다. 3번, 일을 완수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 4번, 일을 완수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 5번, 좋은 급여. 6번, 특별한 능력을 개발할 기회. 7번, 직업 안정성. 8번, 자신이 한 일의 결과를 보아야 한다. 여러분은 목록에 무엇을 추가하겠는가? 여러분의 일을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
의미 있는 일은 우리가 그것에 열정과 각오를 가지고 임하면 급여 이상의 보답이 온다. 프로이트는 의미 있는 행동을 하려는 충동은 우리가 현실 감각을 살리게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의미 있는 일로 세상이나 다른 이들과 접촉하고 연락을 지속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또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려는 충동은 인간 본성의 본질적인 무언가에 반응한다고 가르쳤다. 실제로 프로이트의 후계자들은 의미 있는 일에 관한 이런 충동은 인간을 동물과 구분짓는 요소라고 계속 주장했다. 심리학자는 일은 우리가 음식과 주거와 필요한 물건을 얻으려는 것을 도와준다고 말한다. 아울러 그들은 자존감을 키우는데 의미 있는 일의 이점을 지적한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두려움과 자기 불신을 극복함으로써 스스로를 단련하는 감각을 얻고 독립심과 결핍에서 해방되어 환경을 터득해가는 감각을 배운다. 이처럼 일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의미 있는 일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차이를 만들고 국가의 부와 복지를 증진하며 그들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수준의 삶을 성취한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의미 있는 일은 사람들에게 성장하고 시야를 넓힐 기회를 제공한다. 여행을 비롯해 예술과 음악을 접하고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일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신학자는 의미 있는 일을 수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여한 열망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고 인간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활동의 일부를 공유한다. 그러므로 우리 일에는 일상의 가장 평범한 활동조차 일종의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과학자는 의미 있는 일은 사회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재화와 용역을 얻을 수단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같은 맥락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저 대중을 이용하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다. 그들이 성공한 이유는 기회주의를 넘어서는 가치관으로 일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요구보다 시야가 더 넓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더 좋은 감정을 갖는다. 기업가는 의미 있는 일의 즐거움은 종종 어떤 취미나 다른 것을 추구하는데 보이는 깊은 관심에서 일어난다고 말한다. 세상에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 행동에 박차를 가한다. 즉,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한 계획이나 사업에 착수하려는 생각을 한다. 현대 사업가는 가끔 의미 있는 일이 곧 놀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세상에 봉사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고 그 과정에서 세상을 변화 혹은 향상시킨다. 특히 미국 기업가들은 자유기업 정신과 우리가 즐기는 선택의 자유, 우리의 야심, 열심히 일해서 얻는 최대한의 기회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동기를 부여받는다. 란과 조지아 리 페리어도 그들의 삶에서 재정적으로 가장 궁핍했던 시기에 자신들의 기업가적 기질을 발견했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란이 웃으며 회상했다. 그 시기에 5년 동안 만나지 못한 몇몇 오랜 친구가 느닷없이 전화를 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사업 기회를 보여주고 싶어 했지요. 나는 그것이 한 사람의 삶에서 성공은 기회와 준비가 동시에 만났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오랜 격언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조지아 리가 덧붙였다. 그들이 다른 때에 전화를 했다면 아마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절실히 필요했고 그들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전화한 겁니다. 란이 이제 수긍했다. 나는 진심으로 아내를 다시 집에 있게 하고 싶었어요. 내 약속을 내가 깼으니까요. MA 세일즈 앤 마케팅 플랜을 보고 우리 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조지아 리가 테니스를 그만두고 다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작정이었습니다. 조지아 리가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비누를 파는 것도 세일즈 앤 마케팅 플랜 설명도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내게 필요한 것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었지요. 그렇지만 이미 충분히 지쳤어요. 하루 8시간 웨이트리스트로 일하는 것도 많이 힘들었지만 아내와 엄마와 학부모 역할에 요리, 빨래, 청소 같은 집안일까지 하느라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죠. 나는 여기에다 어떻게 하나를 더 끼워 넣는 것이 가능한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란이 잠시 하다가 흥미를 잃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사업 설명은 란의 기업가적 기질을 깨웠다.
그는 이 사업 기회가 아내를 데니스에서 영원히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신했다. 그는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 밤 시간을 내 새로운 사업을 했다. 한 달에 추가 수입 $400만 벌어도 만족하겠다는 현실적인 목표도 세웠다. 란이 기억했다. 내가 그 목표를 이뤘을 때 조지아 리에게 웨이트리스 일을 그만두고 나랑 같이 사업을 하자고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많이 두려웠어요. 하루에 받는 팁이 꽤 컸는데 남편이 못 가게 했죠. 하지만 란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어요. 함께 일하면 란의 수입에다 한 달에 $1,000에서 $2,000 정도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조지아 리가 덧붙였다. 나는 영업사원은 아니었지만 란은 내게 소비자들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고 나는 해냈어요. 란이 회상했다. 우리의 첫 목표를 달성했고 이제 우리 삶에서 두 번째로 큰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신용카드와 할부금 빚을 갚는 것이었죠. 그래서 조지아 리와 나는 우리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날아온 모든 청구서를 지불하고 빚을 다 갚자는 목표를 함께 세웠죠. 그 목표를 달성한 뒤 가족 휴가를 생각했고 다녀왔어요. 우리 저축은 그 다음이었죠. 하룻밤이 아니었어요. 한 번에 조금씩 그렇게 모아나갔어요. 그러다가 우리의 작은 사업이 크게 성장할 조짐을 보였어요. 조지아 리가 기억을 떠올렸다. 우리는 캐딜락을 구입했어요. 그 캐딜락을 운전해서 회사에 간 것이 란이 공공시설로 출근한 마지막 날이었죠. 그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지만 사장은 란이 우리의 새 사업과 그의 일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했어요. 란이 재빨리 말했다. 나는 자유를 선택했죠. 비교적 안정적인 일을 그만두고 내 발로 걸어 나오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만두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에도 우리는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우리 꿈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만족스럽고 사람들이 커다란 위험도 기꺼이 감수하도록 강음을 주는 의미 있는 일이란 무엇인가? 냉소주의자는 그것은 단지 돈을 사랑하는 것, 물질적 소유에 따른 욕망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틀렸다. 의미 있는 일은 인간의 기본 욕구에 근거를 두기에 만족스럽다. 미국을 순회하며 했던 내 연설에서 나는 자유, 보상, 인정, 그리고 희망이라는 네 가지 욕구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자유를 선택했다 라고 한 란의 말을 기억하자. 그는 아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에서 자유롭게 해주었고 그의 가족을 이끌어내리는 빚에서 자유롭게 했다. 그들은 함께 가족의 수입을 늘려갔다. 가족 휴가를 위해 자유롭게 시간을 낼 수 있었고 미래를 대비한 저금 통장에도 자유롭게 돈을 넣을 정도가 되었다. 의미 있는 일은 자유를 안겨준다. 한 번은 공자와 그의 몇몇 제자가 중국의 외딴 지역을 걸어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무덤 옆에서 울고 있는 한 나이든 여인을 만났다. 그녀가 말했다. 호랑이가 하나뿐인 내 아들을 죽였어요. 지금 아들이 여기 내 남편 옆에 누워있어요. 남편도 아들을 죽인 그 끔찍한 야수가 죽였어요. 공자가 물었다. 당신은 왜 이런 야만적인 곳에서 살고 있나요? 그녀가 대답했다. 여기엔 강압적인 정부가 없거든요. 공자가 그의 제자들에게 말했다. 우리 아이들은 억압하는 정부가 호랑이보다 더 나쁘다고 기억한다. 란과 조지아 리가 낡은 공산주의 체제 아래 살았다면 그들은 기업가적 역량을 발휘할 자유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소련, 중국, 쿠바, 그리고 다른 공산주의 국가에서 거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자기 사업을 소유할 권리가 없다. 심지어 그들은 사업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다. 사적 소유는 자유의 기본이다. 그것을 박탈하면 경제는 실패할 운명에 놓인다.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되고 원하는 것을 할 자유를 박탈하면 경제는 무너진다. 경제적 자유를 정치적, 사회적 자유와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쓸모가 없다. 그것은 별개가 아니다.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러시아, 중국 사람들은 시장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도가 다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도와 연관이 있음을 알고 있다.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자유는 다른 모든 종류의 자유와 결부된다. 의미 있는 일과 자유기업은 자유와 책임이라는 하나의 큰 덩어리의 일부다. 자유에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투표와 정치 활동의 자유, 여러분이 선택한 기도와 예배의 자유, 간섭이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사랑할 자유 등이 있다. 의미 있는 일은 권한이 널리 분배되고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곳, 모두에게 앞으로 나아갈 기회가 있는 곳에서 번창한다. 옛 공산주의 국가 국민은 사실상 그들의 삶 어느 부분에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기업가가 되는 것,
수만 명의 우리 친구와 동료가 그래왔듯 집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개인의 모든 경제적 선택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다른 누군가에게 달려 있었다. 자유기업 시스템은 포괄적이고 모든 사람을 포용한다. 우리에게는 모두 우리의 인종, 국적, 피부색, 지역 또는 종족 배경, 종교적 신념, 나이, 신체적 질병이나 장애, 성별, 성적 지향과 상관없이 일할 권리가 있다. 누구든 불공평하거나 부당한 이유로 자유를 침해받는 곳에서는 자본주의가 번창할 수 없다.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할 자유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서 우리는 이것을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것을 생각한다. 학창시절 나는 두 종류의 자유를 배웠다. 어른이 되어서는 개인적인 방법으로 그 추상적인 원칙의 중요성을 보기 시작했다. 자유의 원칙은 단지 교과서에 있는 단어만은 아니다. 나는 자유 중 하나는 뭐뭐로부터의 자유라고 배웠다. 이것은 권리장전에 있는 자유다. 모두는 그들 정부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사상이다. 정부는 우리에게 어떠한 중요한 행위를 하라고 강요하거나 또는 하지 말라고 막을 권리가 없다. 두 번째는 뭐뭐할 자유라고 배웠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목표와 꿈을 성취할 자유를 누릴 때만 존재한다. 뭐뭐할 자유는 우리에게 계획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우리 삶에서 무언가를 할 권리를 준다. 기업가가 될 자유나 직업을 선택할 자유는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자유다. 진정한 자유는 기회와 함께 일하고 우리 노동의 결실을 향유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 꿈을 실현할 수단을 제공한다. 이것은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말한다. 정부가 모든 재화와 용역을 법적으로 독점, 공급하는 나라에는 국민이 자신의 일과 자기주도권의 혜택을 누릴 기회가 거의 없다. 자유는 꾸준한 자기주도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진정 자유로울 때 우리 꿈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란과 조지아 리에게는 꿈이 있었다. 그들은 마음껏 꿈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았고 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를 찾았다. 란이 기억했다. 우리 사업의 수입이 내 급여 실수령액의 2배가 넘었을 때 우리는 새로 시작한 사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달았어요. 조지아 리와 나는 우리 작은 사업을 한때 우리 일을 했던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모든 꿈, 시간,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어요. 조지아 리가 말했다. 우리는 사업을 우리가 했던 일들처럼 생각했어요. 일주일에 4, 5일, 밤, 사람들에게 세일즈 앤 마케팅 플랜을 설명했고 그 노력을 2년 반 동안 꾸준히 했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우리 수입은 급상승했지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것이 그렇게 좋으리라고는 제품과 우리를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플랜을 나누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약간의 돈을 버는 것으로 우리의 기업가적 정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 명확히 하자.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 사업을 해보라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업가적 정신이 그들을 이끄는 곳으로 가야 한다. 여러분의 꿈에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노력을 집중하면 어떤 종류의 보상이 따라오는가? 의미 있는 일은 보상을 가져다 준다. 1920년대 미국의 유명한 법률가 클래런스 대로에게 그가 법적 문제를 해결해 준 적 있는 한 여성 의뢰인이 다가와 물었다. 대로 씨, 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대로가 대답했다. 페니키아인이 돈을 발명한 이후 그 질문에는 오직 하나의 대답만 존재해 왔지요. 사람들은 언제 열심히 일을 하는가? 돈을 받을 때다. 사람들은 언제 열심히 일하지 않는가? 돈을 받지 않을 때다. 그렇게 간단하다. 보상은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기둥이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노동에 보상하면 그들은 생산을 계속한다. 반대로 그 보상을 빼앗으면 생산은 중단된다. 가장 효과적인 보상은 돈이다. 개인에게는 재정적 필요가 있다. 가족에게도 재정적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상기시킬 필요는 없다. 우리는 개인적인 경험상 우편함의 청구서가 얼마나 순식간에 홍수처럼 불어나는지 알고 있다. 세금, 주택, 담보대출, 자동차 할부와 신용카드 명세서, 대출 원금과 이자, 식비, 의료, 가스, 전기, 보험, 집수리와 개조, 학비, 학생 숙식비, 11조, 헌금, 자선단체 선물, 휴가, 심지어 심야영화까지 말 그대로 넘쳐난다. 주니어가 말한다. 아빠, 금융천재가 뭐예요? 잔뜩 시달린 아빠가 대답한다. 아들아, 금융천재란 가족이 돈을 쓰는 것보다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단다.
재정적 필요를 적어보면 끝이 없다. 그것은 상이나 약속 등을 토닥이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돈이 있어야 해결된다. 여러분은 원하는 만큼 이상주의적일 수 있다. 물론 일을 하는 다른 중요하고 삶을 향상시키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자신에게 물어보자. 내가 일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돈 때문이다. 공산주의는 그 기본 진리를 간과했고 체제는 붕괴되었다. 사람들은 보상 때문에 일을 한다. 그 보상이 공정하지 않거나 너무 적고 너무 늦어질 때 혹은 모두 함께 다 말라버릴 때 사람들이 일에 열정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충분한 보상이 없으면 일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커진다. 결국 그들은 하던 것을 내려놓고 떠나버린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체제 전체가 불길에 휩싸인다. 일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일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한다.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당 간부들은 말했다. 열심히 일해. 잠시 동안 국민은 복종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물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하죠? 일을 해도 우리에게 남는 게 없는데요. 이렇다 할 보상이 없는데 왜요? 그 간부들은 이미 대답을 준비해 두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 미래를 위해서 일한다. 그러나 국민은 눈이 멀지도 않았고 바보도 아니었다. 그들이 일한 노동의 혜택은 국민에게도 국가에게도 미래로도 가지 않았다. 노동자에게 돌아갔어야 할 보상은 공산주의 간부에게로 돌아갔다. 노동자가 고통받고 희생되는 동안 당 간부들은 간혹 왕과 왕비 같은 생활을 했다. 그들은 개인 집과 아파트, 국가의 토지, 화려한 식당, 매장을 소유했다. 의미 있는 일은 모든 단계에서 성과 보상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의 위대한 체제 역사에도 탐욕스럽고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기를 거절하며 일한 사람들의 노동에 보상하길 거부한 자본가들이 있었다. 이것은 우리를 의미 있는 일의 첫 번째 기둥인 자유로 되돌려 놓는다. 자유기업 하에서 노동자는 필요하다면 조직을 구축할 권리를 누리고 불공정한 보상과 건강하지 않은 작업 환경에 대항해 싸울 권리를 갖는다. 나는 그 권리를 믿는다.